1학기 때 배운 그 후부터 하는데 나는 퍼터베이션부터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우선 내가 처음 왔으니까 내 이름은 아산의학관 419.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오후 시간에 항상 있으니까 사무실에 와서 질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는 1학기 때는 뭘 가지고 했나? 1학기 때 무슨 책을 했어? 그리피스 책이랑 가시오로비츠 두 책을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대부분은 내가 가시오로비츠 책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성향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피스 책은 수학적인 면이 좀 강조가 돼 있어서 물리적인 면을 보기가 좀 어려운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고, 가시오로비츠는 오히려 물리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책이 얇죠. 그래서 많은 얘기가 안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글자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성향은 대부분이 가시오로비츠로 하지만 좀 이따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건가, 어떤 내용을 강의할 건가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어느 부분에서는 가시오로비츠를 쓰고 어느 부분은 그리피스 책을 쓸 건가를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성적은 중간고사 시험 2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숙제, 중간고사 35%, 기말고사 35%, 숙제 30%. 이렇게 되는데 단 숙제는 만약에 전부 낸 숙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0점을 만족하지 못하면 F예요. 그러면 숙제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70% 정도는 강의 내용에서 좀 복잡한 계산이 있으면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는 도전 문제, 이렇게 해서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충실히 따라오면 숙제의 그 40% 이하라는 제한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교가 연습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조교는 이제 강의 끝나기 한 5분이나 10분 전쯤에 올 테니까 그때 같이 인사를 하고 연습 시간을 정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숙제는 한 2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다 합해서 한 9개에서 10개 정도 한 학기에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는 나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휴일이 많아. 지난 수년간 화요일, 목요일에 휴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학기는 몰아서 있죠. 더군다나 또 고맙게도 나라에서 10월 1일까지 휴일로 만들어줬죠.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나가는 진도가 영향이 있겠지만 뭐 거기에 맞춰서 강의 속도를 정할 테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아마 1학기 때 이승준 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그분 아마 영어 강의 했나? 나도 한국말로 강의를 하는데 교육상 물리 용어는 영어로. 그렇지만 일상 용어까지 영어로 하는 이상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할 얘기는 강의의 진행에 대한 할 얘기는 대충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그건 조교랑 상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교의 연구실이 하나과학관에 있기 때문에 그 조교가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좀 이따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렇고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내가 이번 학기에 강의를 어떻게 할 건가 강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내가 설명한 종이를 안 넣어가지고 왔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넣었네. 말로 하면 되지 뭐. 강의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이랑 수학적인 기초를 배웠다면 2학기 때는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응용을 해서 자연계에서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 거예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개 1학기까지 양자역학을 배우고 나면 자신감에 부풀어 모든 양자역학적인 문제를 다 내가 풀어보겠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많은 문제는 중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문제를 힘들여서 기억해 보면 정확하게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던 시스템이 1차원의 무한 인피니트 포텐셜 웰이야.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하이드로젠 애텀. 우리가 여태까지 100년 넘게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했지만 이 세 개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문제죠. 나머지는 못 풀어. 그럼 그렇다고 손 놓냐? 그렇진 않죠. 어떻게 하냐면 물론 중요한 문제는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해밀토니안을 정하고 그 해밀토니안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냐. 이런 문제를 고심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죠. 많지 않죠. 아까 한 3개 정도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아주 와일드하게 임의의 시스템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분석을 하기는 어렵고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 해밀토니안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 다시 말하면 해밀토니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보다 다른 게 조금 더 들어와 있는 경우 근데 그게 아주 작은 경우 아주 작은 경우 그 작은 게 들어왔을 때 그 작은 양을 퍼터베이션이라고 하고 그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를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내내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를 우리가 시간에 의존하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라고 하고, 그 경우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작은 퍼터베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의 에너지 아이겐밸류, 에너지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 그 스펙트럼에 대한 에너지 아이겐 펑션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우리 조그만 퍼터베이션이 들어왔다니까 작다는 거를 표시할 수 있는 조그만 양, 작은 상수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합시다. A라는 양이 작은 상수가 있으면 에너지 스펙트럼과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을 A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여러 가지 간단한 예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수소 원자를 다시 공부할 거예요. 수소 원자를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쿨럼 포텐셜, R분의 1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공부를 했었죠. 근데 사실 거기에 뭐냐면 전자의 스핀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소위 말하는 릴러티비스틱 커렉션이라고 해서 전자가 빨리 움직이니까 상대론적 수정도 있고, 혹은 자기장을 걸었을 때 이럴 경우에 들어오는 R분의 1 포텐셜 이외에 들어오는 양들이 아주 작은 경우 그 작은 양들의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실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거를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시간에 무관한 퍼터베이션을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시간에 의존하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는 있냐? 당연히 그걸 배우죠. 근데 해밀토니안이 여태까지 잘 풀 수 있는 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다가 들어온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도 잘 알듯이 해밀토니안 혹은 전체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죠. 그죠?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니까 이때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있을 때 그 시스템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 있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펑션들이 있으면 되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려면 다른 상태랑은 에너지 레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트랜지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퍼터베이션이 들어왔을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들어왔을 때 물어보는 문제는 그 퍼터베이션으로 인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그게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일 수도 있고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소위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물어보는 문제를, 게 바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 여러분들이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럼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의 중요한 소스가 뭐냐?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들어와서 다시 말해 포톤, 그거를 이제 포톤인데, 포톤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서 한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갈 때 그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냐?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의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응용은 수소 원자의 2P에서 1S 트랜지션이에요. 그러니까 2P, 이 스펙트로스코픽 노테이션 2P, 1S 이런 거 들어봤죠? 2P에서 1S 트랜지션 레이시 얼마나 되냐? 이런 거 계산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계산할 때 이제 그 수소 원자면 간단한데, 이제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원자 중에 원자 번호가 1이 아니라 2, 3, 4 이렇게 넘어갈 경우에는 전자들이 여러 개가 있게 되는데, 전자들은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컬 파티클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각적으로는 고전적과는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 좀 더 일반적으로는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원소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양자각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2P에서 그러니까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할 때 트랜지션을 할 경우 어떤 특정한 채널은 트랜지션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퍼터베이션의 성질에 따라서 트랜지션이 일어나지 않는 소위 금지된 채널이 있을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대칭성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조건, 갈 수 없는 조건, 우리 이런 걸 따지는 걸 우리가 소위 셀렉션 룰이라고 하는데 셀렉션 룰에 해당되는 소위 시미트리, 그 다음에 셀렉션 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요거는 그리피스 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캐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WKB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항상 어프록시메이션 우리 많이 하니까 우리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과목을 공부를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은 1학기 때 다 공부를 했고 여기서도 물론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경우 그 다음에 시미트리인 경우 새로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응용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를 푸는데 집중할 이 과목에서는 그건 집중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강의에 대한 질문이 다시 없으면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부터 생각해요. 말은 거창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섭동, 퍼터베이션이 뭐냐 하는 거를 봤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거를 이제 포뮬레이션, 수식화를 하는 과정을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셋업을 하냐.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H0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답을 알고 있는 아이겐 스테이트와 아이겐 밸류를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원 디멘셔널 인피니트 포텐셜 웨이나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수소 원자 같은 그런 거에 해밀토니안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은 퍼터베이션이 들어와. 그래서 사실 H1 아직 지정은 안 했지만 H1은 이렇게 보면 도대체 큰 게 작은 게 없으니까 H1은 대략 H0랑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 앞에 작은 파라미터 람다가 아주 작은 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람다로 쓰지 않고 퍼터베이션을 쓰면 그 앞에 뭐 그게 정말 작은 양인지 작지 않은 양인지 우리가 보고 그 작은 람다에 해당되는 작은 이 파라미터를 물리적인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처음에는 문제를 셋업하는 거기 때문에 H1은 뭐 H0랑 크기가 비슷하지만 람다가 아주 작은 경우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럴 때 이제 먼저 용어를 보면 H0는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니까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이라고 하고 요걸 퍼터베이션이라고 하죠.
오늘 람다를 내가 편의상 디멘션이 없는 양으로 골라서 람다가 굉장히 작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1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들어왔을 때 트랜지션 레이트를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게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를 그 두 번째 단계로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의 문제는 그러면 이 전체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아이겐밸류,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얼마냐, 이게 들어오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여기에 람다가 작다고 하니까 이 작은 파라미터에 대한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문제를 모두 다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요거를 보는데 제일 처음에는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부터 볼 거예요. 이게 말이 사전에도 없는 말이 퍼터베이션 theory 다 쓰기 귀찮으니까.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가 뭐냐? 디제너리트하다는 건 디제너리트하다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디제너러시라 그래서 한 에너지 아이겐 밸류의 독립적인 아이겐 스테이트가 2개 이상 있으면 우리 그 상태를 디제너러트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제너러트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퍼터베이션 theory를 좀 다르게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나와 있는 시스템의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디제너리트하지 않은 경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뭐지?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해밀토니안 에너지 레벨이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거는 전부 다 모든 레벨이 디제너러시가 없지만 어떤 그지 같은 해밀토니안이 있어 어떤 스페이스는 디제너리트한 스페이스가 있고 어떤 스페이스는 non 디제너리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전체 공간을 디제너리트 스페이스 에너지 요걸 가진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들의 집합,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진 디제너리트한 집합, 그 다음에 non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디제너리트 스페이스들은 전부 제외하고 non 디제너리트 스테이트만 가지고 있는 non 디제너리트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쓴다고 우리 생각하면 되죠. 혹은 그게 머리가 복잡하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모든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디제너리트가 하지 않을 때 그 경우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그 경우 어떻게 하냐? 먼저 H0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가정을 먼저 하니까 H0 그거의 H0의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여기 슈퍼스크립트 0는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EN0랑 스테이트 phi n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수소 원자는 그거의 에너지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스테이트의 집합을 다 알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요때 요 상태는 n과 m이 다르면 0이죠. n과 m이 같으면 1이 되도록. 크로네커 델타는 다 뜻이 뭔지 알죠? m과 n이 같으면 1, mn이 다르면 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죠? 같으니까 노멀라이즈 되고 오소고널하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아이겐 펑션,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오소 노멀한 스테이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러면 디스크리트한 스테이트인 경우만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만 이렇게 쓰지 컨티뉴어스한 아이겐밸류를 가질 경우에는 크로네커 델타가 아니라 델타 펑션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mn이 컨티뉴어스한 값이면 연속적인 값이면 이게 크로네커 델타가 아니라 델타 펑션이라는 거를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오소노멀한 그런 아이겐 스테이트를 골랐다고 하면 그럼 이제 문제를 만들어야지. 문제는 뭐냐면 H 전체 토탈 해밀토니언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그때 아이겐 스테이트는 psi n, 아이겐밸류는 En.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 거예요. 토탈 해밀토니안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고 psi n, 거기에 해당되는 psi n을 다음과 같이 주고서 psi n과 이 n을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n과 psi n을 시리즈,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를 배웠으면 그 파워 시리즈가 컨버전트한 시리즈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컨버전트하지 않는 시리즈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가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일단은 저 파워 시리즈가 컨버전트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럼 어떡하냐? 뭐 한 군데서 시작을 해야지. psi n을 쓰고 싶어. psi n을 phi n 뭐냐면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이 작게 있으니까 그거에 이 n은 이 n0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죠? 그거에 해당되는 아이겐 스테이트도 phi n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phi n 플러스 다른 모든 거. 이렇게 쓰면 이게 오토노멀인데 이게 노멀라이즈가 되지 않았으니까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를 다음과 같이 쓰도록 합시다. 거의 색분필이 있으니까 좋네. 요거야. 우리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요 노멀라이제이션 컨디션은 왜 들어왔냐면 우리가 나온 요거 노멀라이즈 되게 만들려고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는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일 수 있지만 리얼 포지티브 넘버로 고릅시다. 왜냐하면 전체 오버올 페이스는 물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은 요게 절대값에서 제곱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페이스를 0으로 놓고 여기 항상 리얼 포지티브 한 수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n 람다랑 cnk 람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en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놓는 데는 어떤 어떻게 이렇게 놓고 시작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뭐냐면 거꾸로 여기서 람다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phi n에 대한 언퍼터 오브 더 해밀턴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으로 가죠. 그러니까 람다가 0으로 가면 psi n은 phi n으로 접근하고 en은 en0에 접근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적어도 다음과 같이 놓는다는 거는 뭐냐면 람다가 0일 때 이거는 1이야. 그 다음에 CNK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1 플러스 오더 람다 스퀘어, 오더 람다 되고 요거는 CNK는 오더 람다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phi n이랑 phi k를 따로 구별한 거예요. 왜 구별했냐면 람다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이건 앞에 개수가 1부터 시작하는 스테이트고 요거는 오더 람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크기를 그럼 여기도 1 플러스 람다가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1 플러스 람다가 되면 1이 아주 압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그1 플러스 람다 뭐 이렇게 앞에 있지 않나요? 요것도 그러면 그렇게 쓰는 그게 바로 요 n 람다에 들어있는 거죠. 다음과 같은 소위 말하는 이니셜 컨디션, 람다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을 다음과 같이 놓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푸냐? 어떻게 푸냐면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워 시리즈로 쓴다며. 파워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쓰냐면 CNK 람다는 오더 람다부터 시작한다니까 CNK1 이건 상수 람다에 대한 디펜던스 앞에다 끄집어내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여기는 이 슈퍼스크립트는 람다의 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람다의 인디펜던트한 상수예요. 그 다음에 2는 en0 플러스 람다 en1 람다 스퀘어드 en2 여기 요 en0가 바로 en0 해당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놓고서 그럼 우리 어떻게 됐지? 이걸 놓으면 놓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H0 플러스 람다 H1 이게 리니어 이퀘이션이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전부 다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n 람다는 양쪽에 똑같이 써서 n 람다는 구할 수 없죠. n 람다는 서로 상쇄시키면 phi n 람다 CNK1 YK 람다 스퀘어드
이게 왼쪽이고 오른쪽은 이거에다가 앞에 이거 en을 쓴 거고 phi-n도 다시 써야지. phi-n은 psi-n을 다시 쓰면 그렇게 복잡하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람다에 대한 파워 시리즈로 전개한 다음에 람다의 같은 차수끼리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람다의 제로스 텀은 이게 있으면 안 되고 요거랑 요거죠. H0 phi n. 오른쪽에서는 EN0 phi n이죠. 그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람다 제로스 오더는 우리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건 첫 번째, 오더 람다. 오더 람다는 H0면 여기서 람다의 퍼스트 오더. 요게 람다의 퍼스트 오더면 람다의 제로스 오더. 요거 구하면 람다의 퍼스트 오더죠. 왼쪽에서.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H0 CNK1 phi K 플러스 H1 phi N. 오른쪽에서는 EN0의 요거. 그 다음에 람다의 요거죠. 그래서 EN0의 서메이션 CNK 1 phi K EN1 phi N. 요식. 이 식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잘 보면 요건 숫자고 H0를 여기다가 어플라이하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고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어플라이하면 이거의 아이겐 밸류를 쓰면 되죠. 그걸 다시 쓰면 그래서 이 N0가 이 K0로 쓰면 되죠. 그래 놓고 요거만 남겨놓고 EN1 phi N 왼쪽에서 H1 phi N 나머지는 다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N EK0 마이너스 EN0 뭐야? CNK1
phi k. 이렇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 이제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구할 거는 CNK1이랑 EN1을 계산해야 되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 식의 양변의 왼쪽에 브라 파이 n을 어플라이를 한다. 파이 n을 어플라이하면 이건 숫자니까 파이 n을 어플라이하면 이건 1이죠. 노멀라이즈된 스테이트니까 en0예요. en0? en1이지. 오른쪽은 여기다 파이 n을 어플라이하면 phi n h1 phi n 여기다가 phi n을 어플라이하면 다 숫자고 phi n과 phi k k가 n과 n이 아닐 때죠. 그죠? 그러니까 phi n, phi k는 0이죠. 이게 싹 사라져. 그죠? 그래서 람다로 쓰면 퍼스트 오더의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쉬프트 됐다고 얘기해요. 퍼스트 오더 에너지 쉬프트는 거기에 해당되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 사이의 퍼터베이션의 expectation value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건 이거야. First order energy shift는 퍼터베이션을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 사이의 expectation value를 취한 거예요. 오케이? 이 하고로모 불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따로 사왔지. 첫 번째. 그럼 이제 CNK를 구해야 되죠. 이제 phi n을 어플라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왼쪽 양변의식의 왼쪽에 phi m을 어플라이 하면 물론 m이 n과 다른 경우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다 phi m을 어플라이 하면 m과 n이 다르면 이건 0이죠. 오토고널하니까 이건 숫자고 그러면 왼쪽은 0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phi m h1 phi n 플러스 phi m을 어플라이하면 다 숫자야. 쑥 지나가서 phi m과 phi k와의 스칼라 프로덕트죠. 근데 이거 also 노멀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델타 mk죠. 델타 mk면 서메이션 k 중에서 m만 살아남네. 그죠? 그래서 우리 쓰면 서메이션 없어지고 EK가 아니라 EM0 EN0 CNM1 이게 0이죠. 따라서 여기도 이제 CNM은 람다까지 붙이면 람다 CNM1은 왜냐면 이게 람다까지 붙인 게 이게 람다의 first order correction이니까 여기도 람다를 붙이면 람다 H1 phi M phi N 이게 부호가 바뀌니까 EN0
퍼스트 오더의 웨이브 펑션에 대한 커렉션. 이거는 expectation value니까 기억하기 쉬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헷갈리기 쉬워. 왜냐하면 nm인데 그러니까 분모는 n에서 m을 빼는 건데 이건 위에는 바뀌었어. 그러니까 분모는 cnm이면은 분모는 이 n0에서 em0를 빼고 여기서는 phi n phi n이구나. 분모는 여기 nm의 순서를 따르고 분자는 그걸 뒤집으면 되네. 조금 지나면 헷갈려. 이게 그대로였나? 이게 뒤집은 거였나? 헷갈리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그 쉽죠? 이제 그러면 람다 스퀘어 오더를 계산하면 되죠. 람다 스퀘어는 어떻게 하냐? 근데 람다 스퀘어부터는 조금 이제 항이 좀 많으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 복잡한 거로 치면 우리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복잡한 걸 푸는 사람은 물리학과 학생들이 최고니까. 람다 스퀘어. 람다 스퀘어. 람다 스퀘어는 위쪽에서는 람다 스퀘어는 H0의 람다 스퀘어. 람다 H1의 요거. 그리고 없죠. 여기서는 EN0의 람다 스퀘어. 람다 EN1의 람다. 람다 스퀘어의 요거. 3개 있죠. 그러니까 위쪽엔 2개, 밑에는 3개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거는 람다까지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H0. 플러스 H1 CNK1 이렇게 오른쪽 조금 아까 말한 대로 EN0 세컨드 오더 텀 퍼스트 오더 텀에는 퍼스트가 붙고 그 다음에 EN2에는 파일 역시 양변에 phi n을 어플라이하면 phi n을 어플라이하면 이건 H0는 phi k 어플라이하면 EK0를 주죠. 이건 숫자야. 거기다가 phi n을 어플라이하면 k는 n과 다르니까 이건 0이죠. phi n을 어플라이 H0가 이거는 H1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왼쪽에서 이건 0이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CNK1 phi n 람다 H1 phi k야. 맞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phi n을 어플라이하면 이건 0이야. 이것도 0이야. 이것만 남죠. 자, 이게 EN2네. 가만히 있어봐.
CNK1은 구하지 않았나? 그죠? 이걸 집어넣으면 CNK가 여기다가 M 대신에 K를 집어넣은 걸 쓰면 되니까 M 대신에 K를 집어넣었지. phi K H1 phi N phi N H1 phi K. 람다는 리얼 넘버예요. 람다가 리얼 넘버면 해밀토니안이 허미션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허미션이라고 하면 H1도 허미션이죠. 람다가 리얼 넘버면 H1도 허미션이죠. 그러면 H1의 phi K와 phi N 사이에 샌드위치 시킨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 뒤집어서 쓴 NK. 둘 다 넘버죠. 컴플렉스 넘버죠. 하나가 다른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절대값의 제곱이야. 요거는 좀 이따가 요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분자가 항상 0 이상의 수죠. 소위 non-negative 넘버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면. 그럼 CNK2는 여기다가 phi m을 어플라이 하면 되는데 페르마를 흉내를 내면 칠판이 너무 좁기 때문에 숙제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첫 번째 나갈 숙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를 숙제로 낼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내가 가지고 있나? 아니, 답을 알려주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보고 물론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람다까지는 람다 스퀘어를 집어넣고 여기다 람다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람다 스퀘어를 구하려고 하면.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요거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라는 게 뭐죠?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죠. 에너지가 제일 작은 상태를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죠. 이게 제일 작은 상태면 K가 N이랑 다르면 이건 항상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보다 크죠. 음수죠, 분모가. 이건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세컨드 오더 에너지 커렉션은 항상 음수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퍼스트 오더 에너지 커렉션이 있는데 근데 어떤 시미트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진 애텀에서 이게 패러티 이븐 스테이트고 이게 패러티 오드이면 예를 들면 이게 없어지죠.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퍼스트 오더 에너지
커렉션이 에너지 시프트가 0이 됐을 경우에는 세컨드 오더 에너지 시프트가 가장 중요한 커렉션이 되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퍼터베이션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음수가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더 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NK가 이번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아니라 NK가 다른 값이지만 만약에 그 분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주어진 N 상태에 대해서 다른 K가 여러 개가 있는데 K가 여러 개가 있지만 요 값이 대략 비슷하다고 하면 세컨드 에너지 시프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제일 가까이 있는 거죠. 분모가 제일 작을 때죠. 그죠? 분모가 제일 작을 때. 이때는 왜냐하면 디노미네이터가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다 쓰기가 좀 모자라니까 이쪽에다. 세 번째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K 중에 K가 하나 있는데 K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가까이 있는 것 중에 EN0가 있고 이 K0가 더 에너지가 높을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언퍼터브드 에너지 레벨이 요게 EK0가 EN0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죠. 분자는 양수죠. EK0가 EN0보다 작으면 오른쪽의 경우죠. 그러면 EN0, EN2가 양수죠. 그걸 보면 첫 번째 경우는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건 EN0가 어떻게 변했냐는 거 보는 거죠. EN0가 커렉션에 의하면 만약에 퍼스트 오더 커렉션이 0이라고 하면 더 떨어지죠. 음수니까. 여기서는 올라가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커렉션이 없이 세컨드 커렉션만 가지고 있을 때 두 개 이웃한 레벨은 세컨드 오더 커렉션이 있으면 서로 벌어져요. 서로 밀어낸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그 CNK2는 숙제로 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노멀리제이션 팩터.
아까 양수로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n 스퀘어로 쓰면 되고 1 그 다음에 요거랑 CNK first order는 phi k인데 k가 n과 다른 거니까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제로스 phi n과 하면은 0이 되죠. 그러니까 람다 텀은 없어요. 람다 스퀘어드 따라서 람다가 작으니까 n 스퀘어 람다는 이걸 저쪽으로 보내면은 분모에 들어가는데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1 마이너스 람다 스퀘어죠. 제곱이니까 스퀘어 루트로 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람다 스퀘어 요거죠. n 람다는 람다 스퀘어 1 다음에 오더 람다 텀이 없어요. 람다 스퀘어부터 시작해요. 오더 람다에서는 그러니까 람다의 first order까지 구하면 n 람다는 1이에요. 오더 람다 여기 왜 람다 텀이 없는지 알겠죠? 이 람다 텀은 1이랑 first order correction은 phi k 근데 그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0이니까 다음 걸 치워준다. 그래서 아까 m으로 썼던 걸 이제 k로 쓰면 요거 람다의 퍼스트 오더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너지에 대한 퍼스트 오더 쉬프트 람다에 대한 람다 오더에서의 아이겐 펑션을 구한 거, 그 솔루션이 구했죠.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람다 스퀘어의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면 람다 스퀘어까지 그때는 이걸 계산해야 되겠네. 그죠? 여기까지 해서 보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에 대한 간단한 example, 간단한 예를 들고 그 다음에는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인 경우 예를 들어서 n과 k가 degenerate 하지 않으면 phi k가 n과 다르면 EN0와 EK0가 다르니까 분모가 0이 아니죠. 근데 어떤 subset에서 EN0와 phi n과 phi k가 에너지가 같으면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죠. 물론 이게 나눠서 그렇게 된 거지만 다음과 같이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에는 이 다음 지금까지 썼던 이 공식을 쓸 수 없어요. 이런 양이 나오면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에 대한 간단한 예 몇 개를 보고 그 다음에 degenerate state에 대한 perturbation은 조금 더 생각하긴 복잡한데 결과는 간단해요. 우리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